자, 인수분해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 인수분해는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 될 거야. 자, 초등 5학년, 중등 1학년, 그리고 중등 3학년 과정, 3개년에 걸쳐서 사실은 친구들은 인수분해라는 거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거든. 자, 인수분해가 뭐냐? 자, 뭐랄까, A18, 18을 가지고 2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2, 9, 18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친구들 알다시피 얘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산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바꾸면 18은 2 곱하기 9가 되고 끝이 날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초상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자, 18이 있어. 얘를 4로 나눠 볼게. 4, 4, 16 되고 나머지는 2가 생기겠죠.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18은 4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나올 거야. 자, 근데 수학자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나머지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얘는 어떻게 버렸다 이 얘기야. 자,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바로 2와 9를 갖다가 뭐라고 정의 내렸죠? 약수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를 약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친구들이 이해가 갈 건데 왜 9도 약수가 되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라면 기초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자, 여기에서 곱셈은 뭐가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되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얘는 18은 어떻게 9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18은 9 곱하기 2로 바꾸면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목과 뭐 재수의 위치 관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약수인 건 알겠고 9도 약수가 됨을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2도 약수가 되고 뭐도 9도 약수가 된단 말이야. 얘도 뭐가 된다? 약수가 되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약수가 안 되는 거야. 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지? 약수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겠죠? 약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뭐 하면 됩니까? 곱셈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완벽한 곱셈식으로 바꾸어야지 덧셈이 이렇게 척 끼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옆에 적어 봅시다. 옆에 일반화 시키면 결국에 뭐냐 하면 요렇게 해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A가 있단 말이야. B로 나누었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B와 Q를 뭐라고 한다? A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고 결국에 얘를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A는 B 곱하기 Q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B와 Q가 뭐다? A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초과정 이제 봅시다. 초과정에서 인수분해란 건 뭐냐면 약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갖다 곱셈식으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란 말은 배우지 않는 거야. 초 때. 그냥 이렇게 배우지. 얘들아, 6의 약수 구해봐. 하면 예, 선생님. 1 곱하기 6, 2 곱하기 3. 하면 이제 뭐 한다? 6의 약수는 선생님 1, 2, 3, 6입니다.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여기서 약수가 바로 동의어가 뭐다? 인수라는 걸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모르면 골 때리는 거야. 지금 고울까 하는데 약수와 인수는 동의어야. 그냥 초과정에서 6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약수 구하는 방법이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바로 뭐다? 약수, 인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가 바로 인수분해인 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뭘 얻는다? 인수라는 걸 얻는다라는 거야. 이게 초과정이죠. 이제 중등 1과정. 중등 1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배웠어. 그럼 소인수분해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규격화시킨 거야. 쉽게 말해서. 자, 12가 있으면 12는 1 곱하기 2 곱하기 뭐 하면 되지? 1 곱하기 2 곱하기 6을 해도 되겠고 친구들 맞나요? 얘는 또 뭐 하면 됩니까? 뭐 1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도 될 거고 맞습니까? 또는 얘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방향이 뭐야? 인수분해잖아.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인수분해인데 얘를 보자 하니까 전부 얘들이 뭐다? 소수인 인수잖아. 이해 갔습니까? 얘가 인수는 인수인데 소수인 약수, 소인수죠. 얘도 소인수고 얘도 소인수야. 결국에 소인수분해 뭐냐면 소수인 인수로 뭐한다? 분해하는 거. 얘가 바로 소인수분해가 되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 뭘 배웠냐면 중1 때 거듭제곱이라는 표현법을 배워서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야지만 소인수분해가 판정이 되었단 말이야. 이게 중1 과정이죠. 그리고 중3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가 있단 말이야. 얘는 2 곱하기 x로 곱셈식으로 표현 가능하지.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결국에 뭐냐면 x 플러스 1이 두 번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뭐다? 곱의 형태로 표현 가능했단 말이야. 초5 때는 뭐랬습니까? 대상이 뭐였어? 자연수였죠. 초5 때 대상은 자연수였고 중등 1가정도 뭐야? 자연수를 인수분해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중상가정에서는 뭐가 돼버리냐면 자연수가 아니라 바로 어떤 거?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다항식이 뭐냐면 항이 한 개 이상이야. 단항식도 다항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다항식을 갖다 어떻게 한다? 곱으로 표현하는 걸 배운 거야. 2x를 2 곱하기 x 얘도 인수분해가 맞다 친구들아. 맞지만은 중등 가정에서는 뭐랬냐면 완벽한 문자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하고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어떻게 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지만 얘도 어엿한 인수분해인 거야. 그러니까 2x의 약수를 구하시오 하면 뭐가 되냐면 2도 있을 거고 x도 있을 거고 이 세상에 어떤 수든지 이런 모든 수의 약수니까 1도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2x를 1 곱하기 2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과 자기 자신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됨을 우리는 안단 말이야. 그냥 문자에서도 그거 문자식에서 걔는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잠깐만, 이걸 다 합쳐서 아우르는 인수분해란 무엇인지 정의를 우리가 일단은 딱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는 뭐냐? 야, 여기 보면 자연수도 되는 거고 대상이 뭐도 됩니까? 다항식도 된단 말이야. 사실은 정수까지도 가능하거든. 그 인수분해란 것은 정수 or 뭐를 다항식을 맞습니까? 어떻게? 인수들의 무슨 식으로? 곱셈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 나타내는 것을 갖다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수 요 인수라는 말에 예 맞지? 이거에 뭐가 동의어가 뭐라는 걸 약수라는 걸 이해해야 될까요? 친구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지금 예를 보면 살짝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해라는 거, 이 분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곱셈식으로 뭐 하는 거다? 전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는 거야. 인수분해는 약수의 곱셈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와 비슷하다는 말로 이거 비슷하다는 기호죠. 어떻게? 조금 저급의 좀 쉬운 단어로 얘기하자면 약수들의 뭘로 곱셈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 나타내는 것 얘가 인수분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목적 봅시다.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목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주 직관적인 거지. 인수가 바로 뭡니까? 약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약수 구하기지. 얘가 직관적인 첫 번째 목적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약수에서 파생된 공약수를 구할 거야. 그 공약수를 구해서 뭐라냐면 바로 뭡니까? 유리수의 뭐랍니까? 약분을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해 갔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15분의 3이 있잖아. 15분의 3이 있으면 얘도 약수가 많고 얘도 약수가 많지만 정말 초등 수업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떡한다? 두 개의 공약수가 3이므로 3으로 약분을 해서 어떡한다? 5분의 1 어떤 형태? 기약분수로 나타낸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정교과서에는 기하분수를 뭘로 답으로 채택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하분수로 나타내서 가장 간단한 수가 되었을 때 뭐가 쉽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기 편하게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하분수로 답을 적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수 구하는 게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리수의 약분이 될 거야. 이제 세 번째 과정. 자, 얘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세 번째 가령은 바로 뭐냐면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에서 하게 될 2학기 때 하게 될 유리식의 뭐란다 약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보여줄게 친구들. 자, 예를 들면 뭘 들어볼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도 약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의 약수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들의 곱셈식으로 바꿀 건데 그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위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있겠죠. 근데 덧셈이니까 뭐 결합법칙 그냥 갈로 쳐도 상관이 없잖아. 이래 돼버리면 위에도 x 플러스 1이 약수고 자기 자신도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도 x 플러스 1이 약수로 있는 거니까 얘를 약분하게 되면 뭐냐면 좀 더 용이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편한 식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화야. 왜? 이때는 분모가 몇 차입니까? 2차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분모가 몇 차입니까? 2차고 분자는 몇 차야? 분자는 지금 1차잖아. 이해 갔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분자는 뭐가 돼버렸습니까? 분자는 상수항이 돼버렸고 밑에 거는 몇 차가 됐습니까? 1차가 됐으니까 좀 더 용이한 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유리식의 약분을 하려면 뭘 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 이제 마지막 4번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할 거라는 거야. 미적분에서 우리가 뭐라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시켜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근데 주어진 식을 단순화시켜서 뭐라 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이 단순화시키는 바로 뭐가? 툴, 도구가 바로 뭐가 되겠다? 인수, 분해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인수분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얘를 잘 이해해야지 인수분해 시에 휘둘리지가 않거든, 친구들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 모든 다항식은 일가 자기 자신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여기서 다항식은 단항식을 포함하는 거겠죠. 한 개 이상의 항을 가지는 식을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은 단항식을 포함하는 거야. 혹시 모르면 하나 적어놔. 다항식은 뭐다? 다항식도 맞는 말이지만 얘는 어떻게 단항식까지도 포함하는 범주의 말이라는 거야. 다항식 중에서 유일하게 항이 하나인 게 특별히 뭐라 한다? 단항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수항도 항이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항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4가 있다 치면 4는 뭡니까? 일단은 무조건 나오는 게 1 곱하기 4가 되잖아. 이해 갔습니까? 왜? 곱하기 1은 어차피 적거나 안 적거나 똑같잖아. 값의 크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 1은 어떤 대상이든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는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4의 인수는 뭔가 1과 4를 무조건 가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얘도 뭐다? 1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뭘로 인수로 가지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곱셈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얘와 얘가 뭐가 됩니까? 얘의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모든 다항식은 1과 자기 자신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 두 번째 건 뭐냐면 모든 항에 공통 인수가 있을 시에는 꼭 그거부터 시행해야 돼. 이거 개 중요해. 이것 때문에 많이 처말려서 헛짓거리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거든. 마음이 아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자, 예를 들어 볼게. 3x 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이 있는 거야. 그 지가 좀 배웠다 이거야. 지가 조금 배워서 얘가 합차 공식 쓸 수가 있고 완전 제곱 꼴로 얘가 어떻게 제곱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거를 루트 3x의 제곱이라 하고 뒤에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2루트 3이 될 건데 친구들 인지하기 편하게 루트 11을 적을게. 루트 12y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여기서 합차 공식을 쳐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고 친구들아.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12y제곱이면 공통인수가 보인단 말이야. 인수가 뭐냐면 곱셈식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건데 얘가 3 곱하기 x제곱이니까 3도 인수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항에서 12도 인수가 될 수가 있는데 숫자에서 배수 관계를 잘 알고 가야 된다고. 얘나 둘 다 뭐야?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3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 되고, 그럼 4y제곱은 2y제곱이니까 맞죠? 4y제곱은 2y의 제곱이니까, 그럼 합차 공식 쓰면 3배의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5개면 5개의 공통인수가 있는지, 항이 6개면 6개의 공통인수가 있는지 얘를 꼭 봐야 돼. 이게 영순이야. 진짜 중요하거든. 이해 갔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 자, 마지막 거 얘기해 줄게. 자, 인수분해가 더 이상 불가한 상태까지 인수분해를 해라는 거. 이거는 친구들이 뭘 잡으면 되냐? 얘를 문제를 풀 때 기준으로 자꾸 진행하면 되거든. 자, 보여줄게. 쌤이 어떤 다항식이 있다 쳐. 엄청 긴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래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1에 인수분해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한 거야. 자, 이렇게 나왔다 치면 얘는 그런 식이라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 어떤 애를 갖다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올지언정 이 앞에 있는 이놈의 떼끼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진행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하면 뭐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여기서 또 친구들 좀 헷갈릴까 봐 얘기한다. 일단은 기준은 이래 잡는 거야. 최대로 인수분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불가한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친구들이. 근데 이 과정을 걸치면서 얘도 우리가 뭐야, 딱 가져간,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재료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예를 들면 어떤 다항식 gx의 제곱에 뭐 hx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에 gx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죠? 여기서 gx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hx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문제 자체에서 만약에 fx가 예를 들면 gx와 어떻게 hx의 곱으로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상에서 gx는 몇 차다? 2차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또 어떻게 되지? 이거 적어야 되지? 공간이 많이 부족하네. 그럼 gx는 이번에 뭘 적냐면 얘를 적는 게 아니고 얘를 적으면 되는 거잖아. hx는 뭐 되죠? x 플러스 3 되겠죠? 거의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까지 나타냈을 때 얘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90% 이상 얘를 이용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덜 된 가정이지만 하여튼 인수분해를 하긴 했지만은 뭔가 덜 된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는 한 10% 정도 존재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 어차피 계속 쪼갤 때 그 과정상에 얘가 노출되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친구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지가 된단 말이다. 조금만 연습해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다? 기준을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태까지 나타낸다라는 그걸 기조로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친구들, 인수분해 시 유의사항 3가지 꼭 기억하길 바랄게요.